보시면 아시겠지만 말 문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무형자산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 계정 과목 일단 유인물 미처 쳐야죠, 여러분들. 자, 계정 과목 유인물 좀 꺼내주시고. 계정 과목 유인물이요. 자, 어디냐면 2페이지네, 2페이지. 자, 계정 과목 유인물 2페이지 가시고. 자, 2페이지에 그 반가로 1번 투자자산 보이죠? 투자자산. 자, 투자자산에서요. 그 동그라미 4번 투자부동산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투자부동산은요.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투자 차익을 목적에 밑줄 치시고 투자 차익을 목적. 그리고 띄어서 구입한 토지나 건물 여기에 밑줄 치시고 구입한 토지나 건물. 2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반가로 1번. 투자자산. 그래서 동그라미 투자부동산. 네. 투자 차익을 목적의 밑줄, 구입한 토지나 건물의 밑줄. 네. 그래서 토지 건물 살 때는 꼭 투자 목적인지 아닌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거 보시고. 네. 자,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유형자산 있죠? 맨 아래 반가로 2번 유형자산에서 뭐 나머지로 어려운 게 없는데 동그라미 7번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건설 중인 자산은요. 자, 일단은 얘는 전부 다 밑줄 치셔야 되겠네요. 정의 밑줄. 자,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인데 얘를 건설 완료 전까지 집계하기 위한 계정. 건설이 완료되면 건물 등 해당 계정으로 바꿔주면 된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감가상각 누계액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거기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얘를 종합하면 감가상각 자산이란 얘기예요. 자, 밑줄 좀. 그래서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요거에 가치감소분을 누적적으로 표시하는 차감적 평가 계정 밑줄 치시고. 거기 차감적 평가 계정이 실제 회계 문구예요. 차감적 평가 계정. 우리가 어저께 그냥 차감하는 놈, 차감하는 그 보조 계정 과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애들은 그냥.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주시냐면, 5페이지, 5페이지. 자, 5페이지 오시고. 자, 5페이지 맨 아래. 수익종입니다, 수익종. 자, 5페이지 맨 아래. 동그라미 9번 유형자산 처분이익 있죠, 여러분들? 걔는 그냥 동그라미. 제가 동그라미 치시라는 건 다 읽어보시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계정 과목이 뜻이 어렵진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 자산 수증이익입니다. 자, 자산 수증이익은요, 거기 끝에 재산을 여기서부터 밑줄이에요. 전부 다. 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음으로써 발생한 이익을 우리가 자산 수증이익이라는 계정 과목 쓰고요.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란다. 6페이지. 자, 6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1번 채무 면제이익이라고 있죠. 채무 면제이익은 그냥 빚 탕감받은 거예요, 일부. 그래서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거기 채무 끝에 밑줄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발생한 이익. 안 배웠지만 계정 과목이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 가로 2번의 판매비와 관리비 보세요. 가로 2번의 판매비와 관리비. 거기에서 자, 동그라미 1번에 거기 임직원의 노동의 대가로 지급의 밑줄 치시고 동그라미 1번 급여 있죠? 임직원의 노동의 대가로 지급의 밑줄 치시고 근데 주의하실 게 가로 안에 밑줄 좀. 자, 공장 직원의 경우는 임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은 잡급이라는 개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유념.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였었냐면 동그라미 10번 운반비 좀 운반비. 동그라미 10번 운반비 조심하실 게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거기 상품이나 제품 매출 시 발생 여기 밑치고 상품이나 제품 매출 시 발생. 네. 그리고 거기 밑줄 하역비, 상하차비 등과 같은 비용에 밑주시고 하역비, 상하차비 등과 같은 비용에 밑주시고 이거 주의하실 게 여러분들 우리가 운반비라는 개정 과목은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팔 때 쓰는 거지 상품이나 원재료 매입할 때는 운반비 안 써요. 그렇죠? 그때 상품이나 원재료에 더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좀 주의.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1번 수선비 있죠? 수선비. 자, 수선비는 거기 끝에 밑줄. 수리 및 유지에 소요된 비용. 수리 및 유지에 소요된 비용. 이게 원칙입니다. 수리 및, 네, 그죠? 자, 근데 주의하실 건 아래에 동그라미 13번 차량 유지비라고 있을 거예요. 차량 유지비. 자, 차량 유지비는요, 그 첫 번째 줄 끝에 차량의 유류대 여기서부터, 끝에 비용까지 밑줄입니다. 자, 차량의 유류대, 요게 유류대가 기름값입니다요. 유류대 및 통행료, 수리비, 차량 주차료 등과 같은 항목의 비용. 그래서 어저께 복습하면 우리 수익적 지출 개정 과목이 원칙은 수선비, 차량에 대한 거면 차량 유지비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7페이지. 자, 7페이지 맨 아래쪽 보시면 동그라미 8번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있죠? 보이세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거기 동그라미 8번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개정 과목이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훑어보시고. 자, 다시 여러분들 여기 PPT 화면 오시면 자, 여기 무형자산은 아까 우리 말문제 많이 나왔죠? 꼭 암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특히 무형자산은 여러분들 개정 과목 많이 물어봐요. 개정 과목 꼭 외워주시려고 이렇게 해주시고 해보죠. 자, 일단 우리가 무형자산은 우리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데 형태가 없는 주로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것들, 저작권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형자산이 이건데 가끔씩 시험에 이걸 물어봐요. 무형자산은 특별하게 요 1번하고 2번의 요건을 자산인데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일단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저작권을 보신 적이 있어요? 저작권이 우리 기계장치는 눈에 보이죠? 기계장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작권이 막 되게 이쁘게 생겼나요? 그런 거 안 보셨죠? 근데 우리가 저작권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어디서 저작권이라는 걸 인정을 해줘요? 어디서? 법에서. 여러분 법에서 뭐 저작권, 뭐 특허권 이런 것도 법에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무형자산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존재한다라는 게 있어야 돼. 법이든 상대방과의 계약을 통해서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회계에서는 식별 가능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시험에 이 문장 그대로 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를 하다 보시면 말이 진짜 어렵죠? 왠지 식별 가능이라고 하면 눈으로 봐야 될 것 같아. 식별 가능하다. 그죠? 근데 말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듣고 버리셔도 돼요. 그 회계가 외국 이탈리아 쪽에서 나왔거든요. 외국에서 나온 걸 외국에서 영어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로 되는 거 우리나라 말 그대로 지역을 해서 그래요. 지역하다 보니까 막 어저께 했던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용어가 탄생한 거예요. 그죠? 근데 시험에 그거 그대로 내버려요. 좀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작권 침해하면 고소당하잖아, 여러분들. 특허권 침해당하도 고소당하고, 그 왜 침해하면 고소당하는 거예요? 나밖에 사용 못해서 그래요. 남이 내 이 권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형자산이 또 갖추어야 될 특별한 요건이 뭐냐면 기업이 통제 가능해야 돼요, 이거. 함부로 그 권리를 못 써, 남이. 알죠? 저작권 같은 거 침해하는 거. 알죠? 저 예전에 한번 몰라가지고, 예전에 한번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몰라가지고 예전에 음악 들었거든 따분하니까 좀 약간 뭐 재미없어가지고
따분해서 막 음악 들었거든요. 근데 녹화분이 그대로 나갔어요. 10초, 10분 동안 멜론. 그랬더니 저작권 법 때문에 뭐 이거 안 된다고. 저 거기 이제 영상 찍을 때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뭐안 된다고 하더라. 멜론 같은 거. 이런 거. 아무튼, 예. 그래서 통제할 수 있다. 멜론이 통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뭐 MBC에서 뭐 옛날 영상 올릴 때 그거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못 올리죠. 올리면 큰일 나. 그렇죠? 걸리면. MBC한테 저작권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요, 모든 자산의 공통적인 특성이지. 이건 동그라미 3번은 무형자산만이 갖춰야 될 요건 아니에요. 1, 2번입니다. 1, 2번. 3번은 뭐냐면 이름도 참 웃기죠. 이게 뭔 뜻이냐면 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그걸 이쁜 말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죠? 참 어렵게 해. 예. 그래서 이게 경제적 효익이 꼭 여러분들 돈뿐만 아니라 나한테 효용성 있죠.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경제적 효익이죠, 여러분들. 그것도 마찬가지. 시간도 여러분들 돈으로 좀 약간 환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매기잖아요. 그래서 좀 젊으신 분들이 부러워요. 네, 그렇다고요. 부러워 많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무형자산의 종류 반드시 암기.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다음 중 무형자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개정 과목이요. 자, 1번 영업권. 자, 영업권은 시험에 얘만 냅니다. 왜냐면 영업권은 실제로 회계에서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고급 회계라는 곳에서 자세하게 배우지. 고급 회계 이름만 들어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고급 회계.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요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 우리가 실제 회계에서는요, 합병에서 나요, 합병. 어떤 회사가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회사를 합병이 잡아먹는 거죠, 여러분들. 잡아먹는 거, 합병한다라고 하면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기 사파리 같은 데에는 잡아먹을 때, 야, 너 잡아먹겠다. 자, 미 대가를 줄게. 먹고 내가 잡아먹겠다. 그러진 않죠. 맞죠? 몰래 숨었다 그냥 바로 잡아먹잖아요. 강자가 약자를. 맞죠? 하지만 삼성전자, 자, 매력적인 너 일로 와. 내가 잡아먹겠다. 대가는 없다. 나한테 와라. 이러진 않아요. 그렇죠? 일정 대가를 주고 합병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회사를 특히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가 로봇 회사에 투자한 걸로 알고 있어요. 로봇. 뭐더라? 요즘 막 로봇들이 다 일하잖아요, 여러분들. 저희 카페 같은 데서 커피도 따르고, 조리도, 튀기기도 하고, 피자도 만든다면서요? 그쵸? 그래서 아마 주로 이제 그 음식 그쪽이 이제 사람이 많이 대체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한 달 빌리는데 아무리 비싸도 10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 그럼 사람 최저시급보다 훨씬 싸죠. 그죠? 아무튼, 네, 거기에 투자했는데 왜 투자했을까, 삼성이? 그냥 돈 많아서? 우리 돈 많으니까 그냥 투자하자. 요건 아니죠, 여러분들. 당연히 매력적인 회사니까 투자했겠죠, 여러분들. 그죠? 우리나라의 1위 기업. 그죠?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대 주주인가? 알죠? 나중에는 뭐 최대 주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뭐 약정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만큼 삼성전자가 로봇을 여러 미래 먹거리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그 검색을 해보니까 걔네들의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1년에 얼마 버는 회사냐면 1년에 매출이 100억? 매출이 영업이익이 4억인가? 밖에 안 돼요. 4억이야. 근데 시총 1조가 넘어요. 왜요? 여러분들 과대평가됐네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주식은 그 미래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현재를 믿고 들어갔다가 난리 나는 거지. 현재는 이렇게 됐는데 왜 안 올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뭐냐면 그 회사를 봤더니 그 회사의 장부에 얼마가 적혀져 있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60만 원, 60만 원 좀 넘었다. 어떻게 적혀지는 장부에 이 회사는 예를 들어가지고 60억짜리에서 60억짜리. 60억짜리 회사인데 삼성전자가 얼마 주고 샀냐면 200억 주고 샀어. 200억.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가면 영업권 140억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이 말은 매력적인 회사를 140억만큼 더 주고 샀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140억을 더 준 게 삼성전자 갑부라서 로봇 회사를 140억 왜 더 주고 샀을 거예요? 미래에 그만큼 140억 내가 더 준 것보다 미래에 뽕을 더 뽑을 수 있거든.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구글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권은요, 말 그대로 내가 외부에서 구입한 영어권만 인정한다라는 것, 매력적인 회사를 사야 돼요. 그것만 우리가 회계에서 인정하지, 내부 창출 영어권은 말 그대로 우리 회사가 나를 매력적이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회사의 매력을 막 금액을 적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있긴 있을 거지만 그 가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매겨요? 맞죠?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좀 헷갈리시면 우리가 영어권은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딱 말문제 풀고 시험 목적상은 말문제 풀기가 딱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다라고 할 때 내가 거울 보면서 나를 매력적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또라이라고 하죠. 또라이. 그게 내부 창출 영어권이에요. 내가 직접 매력을 창출해낸 거야, 나를. 이해되세요? 요게 인정 X. 근데 남이 나를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객관적이죠? 그래서 외부 구입이 외부에서 나를 평가한 매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요 정도만. 시험에는 얘밖에 안 되니까 제발 좀 암기 좀 부탁.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산업재산권. 자, 여러분 산업재산권은요, 그냥 우리가 나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들을 묶은 거 우리가 통틀어서 산업재산권이라고 불러요. 여기 아래에 보이시죠?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특허권, 나밖에 사용 못 하잖아요. 보이세요? 그 다음에 상표권은 이름 쓸 수 있는 권리예요. 뭐 CU 요런 이름 남이 못 쓰죠. 내가 CU라는 상표권을 그 가맹점 주들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받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실용신앙권은 요 특허권하고 비슷하다라고 지금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의장권은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장권이라 불러요. 실제로 개정 과목은 얘네들인데 종류들. 보시고. 미리 말씀드리면 무형자산 많이 따분합니다. 다 말이라서요. 견뎌내세요, 여러분들. 가뜩이나 피곤하실 텐데 읽으실 때 요걸 해가지고 받아들이시길 여러분 운명이니까. 자, 보시죠. 자, 가로 3번 소프트웨어는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 프로그램에 뭐 엑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PPT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입하시잖아요. 그럼 실제로 회사의 계정 과목이 소프트웨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회계 관련이시라면 도전 프로그램이나 회계 프로그램 있죠. 그런 애들을 구입하면 효익이 있나요? 있죠. 여러분 손으로 해봐요. 사람 죽어요.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하면 신속하고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분명히 이득을 주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우리 구입했을 때 소프트웨어라는 계정 과목을 잡습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임차 권리금은 여러분 상가 권리금이라 들어보세요. 상가 권리금? 처음 들어보시죠? 잠깐 설명할게요. 시험에 내긴 하니까. 자, 임차 권리금은요. 우리가 기존의 임차인이 저기 뭐냐 여기 인계동 사거리 쪽에 여러분 꽃집 있어요. 꽃집이 하나 있거든요. 꽃집이 있는데 장사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코로나 전만 해도 장사 진짜 잘 됐어요. 왜냐면 여기가 여러분 인계동이 주로 뭐로 유명해요? 그죠, 술이요. 그죠. 술로 유명 다 여기로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씩 제가 택시기사 아저씨 말 들어보면은 여기에 가끔씩 사람이 탄다고 저기 멀리서 막 안산이나 요런 데서 온대 여기를. 그렇죠. 와가지고 같이 오다 막 타면 돈 많이 번다고 오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여자분들 사랑을 고백해야죠. 지금 열심히 지금 단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고백을 해야죠. 그래서 잘 알아먹으시고 그냥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녀에게 꽃다발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에요. 그랬어. 저기에 지금도 있어요. 꽃다발을 선물해 주는 거야.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거기가 그러면 인계동 사거리니까 딱 터가 좋잖아요. 저기 괜찮다. 저 경치 괜찮아. 저기로 가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임차인이 그걸 내놓은 거예요. 해당 층을. 그럼 새로운 임차인이 거길 들어오겠죠. 그럼 기존의 임차인이
그 좋은 곳을 내놨으니까 얼마나 이뻐 보여요. 맞죠? 넌 그 정도밖에 안 먹냐? 나 더 먹을 거다. 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임차인한테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임차인은 그 권리금 같은 거 있죠? 주면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 먹고 끝나요. 그런 것도 우리가 임차 권리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현실에서 상가 권리금이라 부르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많이 중요한, 여기가 그 무형자산 쪽에서 되게 세세하게 물어보는 쪽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 했던 건 세세하게 물어보진 않고 개정 과목만 물어보지만. 자, 여기는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암기 좀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회사든 연구하고 개발과 관련된 비용은 거의 끊임없이 지출한 편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시대에 뒤처지면 큰일 나죠. 아무리 우리 회사가 철강 회사다라고 하더라도 환경을 덜 해치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특히 우리가 이 연구하고 개발비 지출 많이 하는 데가 어딜까? 연구하고 개발과 관련된 지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신약 회사나 바이오 회사예요, 바이오 회사. 걔네들은 한 방에 그 임상 3상까지 저 미국 FDA 있잖아요. 통과하면 이제 떼돈 쓸어다닐 일만 남았죠. 거기까지 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요 사례는 좀 코로나 그 백신 가지고 설명 좀 해볼게요. 자, 연구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연구 단계는 내가 이제 그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럼 코로나가 터졌을 때 코로나가 어떤 질환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가 연구 단계다라고 보시면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이분. 이분의 초상권은 좀 침해를 했지만 뭔지 모르겠고. 그죠? 그래서 연구.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의 성분을 했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임상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을 계속 하는 거죠. 그죠? 개발을 했을 때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임상이 1상부터 3상부터 3상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 일상은 환자가 한 30명인가? 그 정도로 이제 대조를 하고 그다음에 2상은 100명, 그다음에 3상은 한 몇천 명? 한대요. 그랬을 때 여러분 화이자나 모더나 딱 들으시면 떠오르는 게 있죠. 코로나로 백신으로 대박 돈 많이 번 맞죠? 그러면 왜 백신을 통과시켰을까요? 임상 3상에서 분명히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러면 화이자나 모더나는 그 코로나 신약 개발하기 위해서 쓴 돈이 있겠죠? 근데 임상 3상에서 그 쓴 돈이 다 유의미하게 여러분 쓴 거잖아요. 분명히 나한테 떼돈 벌릴 일만 남았고 FDA 승인 얻었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내가 개발 단계에서 썼는데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면 이때는 자산으로 잡아 경제적 효익을 얻는 거니까. 됐죠? 자, 근데 용어가 좀 그지 같으니까 외워주세요. 최근에 시험에 냈어요. 제발. 자, 유일하게 B자로 끝나는데 비용이 아니라 자산인 게 개발비예요. 조상님들이 이렇게 썼어요. 네, 받아들이시고 외워주세요. 암기사항. 그죠? 그리고 요거 설명 안 했구나. 요거. 죄송해요. 요거. 그럼 우리가 연구 단계에서 쓴 건 무조건 비용 처리하는 게 연구비. 어렵지 않죠? 개정 과목은?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화이자하고 모더나만 코로나 백신 개발을 여러분 개발 착수했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화이자나 모더나 빼고도 여러 회사들도 한번 건드려 봤겠죠. 맞죠? 근데 걔네들이 왜 신약 개발 허가 못 받았냐면 유의미한 결과를 못 얻었으니까. 그죠? 그럼 걔네들은 쓴 거는 그냥 정말 쓴 거죠, 리얼. 맞죠? 그럼 그때 비용 처리하는 개정 과목을 우리가 경상개발비라고 불러요. 혹시 여러분 경상이 뭔지 아시는 분? 경상. 경상. 경상은 늘상이라는데 늘상? 음. 그래서 늘상 개발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을 경상개발비라고 합니다. 어, 좀 바꿔주면 좋겠는데, 그죠? 약간, 그냥 좀 단순히 암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참고, 여기 보시면, 참고. 자, 요것도 출제를 가끔 해요, 말 문제로. 자, 만약에
우리 회사가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가 없대요.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동물 가지고 그 효능 실험하는 거 있거든요. 쥐나 이런 것들. 쥐로 제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쥐한테 일단 실험해보고 그다음에 효능이 있으면 인간한테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데 그러면 우리가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로 볼 수 없으면 연구 단계로 봐요. 이걸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개발 단계로 본다라고 시험에 장난을 좀 많이 칩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 좀 해볼게요. 그럼 회계는 우리 보수주의라는 관점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보수주의. 이게 회계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진짜 많이 줍니다. 보수주의라는 게. 그럼 혹시 보수주의가 뭔지 아세요? 보수주의? 저 사람 보수적이다라는 표현 쓰죠. 들어보셨어요? 보수적? 들어보셨나 본데? 우리 보수주의가 뭐냐면 그 채점 줄 때 아예 부분 점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빵점 처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틀렸다고 아예. 되게 보수적으로 채점하는 거예요. 보수적. 그걸 회계로 대입하면 이익을 최대, 점수가 이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익을 최대한 낮게 잡는 거예요. 낮게. 이해되세요? 그걸 우리가 보수주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수주의가 한 번 나와요. 뭐냐면 여기. 우리가 이익을 대표적으로 낮추는 게 비용 처리하면 되거든요. 비용 처리하면 이익이 줄겠죠, 거의. 그래서 연구 단계는 무조건 비용이잖아요. 되시겠어요? 근데 개발 단계는 우리 저번에 한번 재고 자산 했었지만 자산하고 이익은 같이 간단 말이에요. 자산을 잡으면 이익이 커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최대한 낮게 잡으려면 무조건 비용 처리하는 연구 단계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게 회계 논리예요. 알죠?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 정말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 많이 합니다. 알죠? 뭔가 좀 약간 낌새가 보이면 바로 비용을 막 떨어요. 실제로. 우리 회사가 소송에서 질 것 같아. 그러면 실제로 소송에서 안 졌죠? 질 것 같아라는 건 아직 결과는 안 나왔잖아요. 근데 거의 질 것 같아. 막 거기 김앤장에 해봤더니 저희도 안 되겠어요. 저희도 못 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원래 김앤장 하면 거의 다 해결해 주잖아요,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보면. 김앤장에서 저희 안 돼요. 질 것 같아요. 하면 미리 비용 잡아요. 소송에서 지지도 않았는데. 되게 보수적이죠, 여러분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여러분이 보시면 참고로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은 같은 단계에서 일어나요. 일반적으로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여러분들이 실기 때 연구비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경상연구개발비라고 계정 과목이 떠요. 연구라고 치면. 이게 뭔 뜻이냐면 연구하고 개발이 일반적으로 같이 일어나니까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니까 비용을 합쳐서 부르는 게 경상연구개발비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말 문제는 이렇게 별도로 나오고요. 혹시라도 실기에 내면 여러분이 경상연구개발비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왜냐면 연구경상개발비는 말이 좀 안 붙어요. 연구경상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가 좀 말이 어거진가? 아니, 어거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하도 많이 써서 그런가? 아무튼 자 이제 여기 하나 남았어요. 하나 이제 무형자산 여기가 끝입니다. 좀만 참아요, 여러분들. 뭐 어르고 달래는 피곤하신데 무형자산 하면 진짜 최악이죠, 최악인데 하필이면. 자 보시죠. 자 우리가 어저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자동결산이었잖아요. 무형자산도 똑같이 사용하니까 깝니다. 그래서 무형자산도 우리가 상각하는데 자동결산입니다. 알죠? 좀 외워주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형자산은 까이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기계장치하고 낡아지는 거 눈에 보이죠? 사라든지. 근데 우리가 저작권이 낡아진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렇죠? 보이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형자산은 감가라는 말을 안 써요. 감가. 감가가 우리가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일 때 디프리시에이션 있어 보이려고 좀 영어 썼어요? 지랄하는 표정으로 진짜 가지고. 자, 삼각입니다, 삼각. 좀 불쌍하잖아요. 불쌍해.
항상 여러분이 피곤해 하시는 동네가 있어요. 그죠? 그 동네가 이제 하나 또 있거든요, 거기가. 불안해요.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선생님, 어디 하세요? 하면 그 동네 합니다. 라고 서로 아멘 하면서. 고생하세요, 선생님들. 막 이렇게. 진짜입니다. 선생님들 표정이 안 좋아.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보시죠. 자, 이 조심하실 게요. 여러분, 무형자산은 우리가 다 사용하면 저작권이 기간이 끝났어. 그럼 사가는 사람이 잘 없죠. 그래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0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실 때 0으로 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원칙 0이니까. 아셨죠? 이거 주의.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 거. 자, 주의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유형자산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어보세요. 유형자산은 이 해당 자산이 합리적으로 소비가 되는 형태를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가상각할 때. 진짜 어렵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 5가지 방법 중 해당 유형자산이 우리가 감가상각이 되는 걸 합리적으로 선택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해? 라고 하면, 건물은 일반적으로 정해법 써요. 여러분, 건물은 초기에 많이 사용해요? 초기에 많이 사용하고 나중에 적게 사용하나요? 매도 똑같은 시간마다 계속 건물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은 수익을 똑같이 창출해내니까 그 비용도 같은 금액을 계속 까자라는 정의법 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유형자산의 대부분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비품이라든지 차량 운반고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애가 처음에는 쌩쌩하잖아요. 쌩쌩하다라는 건 수익을 많이 창출해내요.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애가 마탱이가 조금씩 가죠. 느려지고. 그럼 초기에는 수익을 많이 만들어내다가 나중에는 수익이 점차 줄어드는 거니까 감가상각도 초기에는 비용을 많이 잡다가 나중에는 적게 잡는 정률법을 주로 써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자, 근데 무형자산은 그게 될까요?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어떻게 까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합리적인 방법을 쓸 수 없으면 정액법 쓰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시험에 가끔 정률법이라 장난쳐요. 그죠? 무형자산 안 보이다 보니까 그냥 매년 똑같은 금액 까세요. 그래가지고 정액법 사용해 정액법 암기하신다. 자, 근데 마지막 여기 자 여기 출제 많이 합니다. 최근에 자 일단 조심하실 게 여러분들 무형자산은 우리가 감가상각은요 자산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하지 취득하는 시점부터 하지 않아요. 이거 말 문제로 많이 냅니다. 자산은 제가 감가상각을 사용하니까 깐다면서요. 사용하니까.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하는 거지 우리가 취득한 시점부터 상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표정이 안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같은 말 아니야? 취득할 때 사용 가능하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 생각 들지 않아요?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사례. 지금에야 여러분들 에어컨을 바로 쓸 수 있죠. 설치하면. 근데 옛날만 하던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자,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옛날 옛적에만 하더라도요. 에어컨을 설치할 때요. 에어컨을 일단 설치를 딱 했어. 에어컨 놨어요. 그럼 취득은 에어컨 살 때는 만약에 오늘이 5월 17일이다. 5월 17일이죠. 바로 사용을 못 했어요. 한 하루 이틀 3일 동안은 에어컨 기사분이 방문하셔가지고 전기 제대로 잘 들어오는지 이런 것도 확인 다 하셨거든요. 알죠? 그래서 3일 동안 점검 다 하시고 이제 쓸 수 있어요. 쓰셔도 됩니다. 그럼 5월 20일부터 사용 가능한 거죠. 5월 20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샀을 때 하지 말고. 이렇게 예외적인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계도 마찬가지고. 그럼 기계도 내가 3월 달에 샀는데 3, 4월이면 여러분 주로 우리 황사 많이 일어나는 날이죠. 그렇죠? 황사가 많이 일어나면 미세먼지가 이제 기계에 끼면 기계가 영향 엄청 많이 받아요. 잘못해서 고장납니다. 그래서 회사가 기계를 3월 달에 샀는데 황사 때문에 비닐로 싼 거예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먼지 낄까봐. 그리고 실제 5월 달부터 사용을 한 거예요. 5월 달부터 감가상각합니다. 아셨죠? 진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시험에 장난칩니다. 취득 시점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 문제.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주의. 자, 우리가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해사항이 아니라 암기사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어저께 내용연수라는 게 나한테 경제적인 이득을 안겨주는 기간이다라고 했죠. 우리가 저작권은 그 저작자가 죽더라도 누가 물려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 물려받을 수 있죠. 그럼 내용연수가 20년 넘는 거잖아요. 저작권. 왜요? 저작권 법에서 보호해주고 있어요. 저작권 법. 법.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상대방한테 특허권을 빌려주고 40년 동안 대가를 받기로 했대요. 그러면 내용연수가 20년 넘죠. 40년 동안 대가를 받는 거니까. 그건 상대방하고 계약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이나 계약에 정해져 있는 경우면 내용연수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거? 자, 여러분들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빨리 쉴게요. 자, 10분 쉬었다가요. 10분 쉬셨